오늘은 하루 만에 목수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여기 작업 현장을 왔는데요. 그 인터넷에 예전에 제가 업로드를 했을 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타카 목수, 빌라 목수, 누구나 다 하지 그게 무슨 기술이냐 라는 댓글을 보니까 제가 너무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 타카만 쏜다는 인테리어 목수가 그렇게 쉬운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장한 상태로 현장을 들어갔는데요. 반장님께서 타카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의 마스터 후크 마스터 후크 타카거리 저의 첫 작품 작년 4월에 출시한 아무데나 꽂으시면 돼요. 괜찮네요. 네. 금색이라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잠깐만. 네. 한정판이요? 24K 금도금.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처음이네. 목수분들이 주로 50본드라고 해서 많이들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게 그냥 짜서 쓰는 건데 요령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 분들은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나가요. 왜 뒤로 빠지죠? 예. 여기를 끝에를 잡으시고 끝에를 잡으시면 이 뒷공간으로 밀려나가지만 않으면 앞으로 쭉 나갑니다. 이렇게. 잘 나오네. 네네. 네. 본드 바늘자리를 네. 지금 마킹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쫙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발라지죠.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거는 할만한데? 바닥에 붙여서. 네네. 아니구나. 바닥이 안정스러워요. 네네. 처음엔 어렵습니다. 네. 오, 잘 알고 계세요. 예, 팀장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셨지만 이 50본드요 잘못 쏘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점액이 있어갖고 찌덕찌덕해요. 그래서 이제 삐져나오게 되면 제거도 해줘야 되고 옷에 묻으면 답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못하면 실제로는 혼납니다. 원래는 원장 정도는 네. 혼자도 가능해요. 이제 올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끝에 조인 있죠? 딱 맞았죠? 딱 맞았어요. 네. 팀장님 타카 속도 빠르죠? 보통 사람들이 타카 저거 그냥 쏘면 되지 뭐가 어렵다고 이런 글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카 목수라고 유튜브에서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안 해본 사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팀장님이랑 속도 차이 말고 뭐 다른 점 못 느끼셨나요? 보통은 느리든 말든 안 알려줘요. 현장에서는. 근데 팀장님이 빠르게 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정면으로 시공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어려워요. 목이 아파요. 여기부터. 후진법으로. 이 타카 방향도 중요하지만 이게 일자로 진행돼야 돼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른다는. 이렇게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어. 하나도 안 알려줘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목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친다고 하면 이렇게 치잖아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각이 이 수평으로 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이거를 수직을 만들 수 있어서 다다다다당 이게 돼요. 꿀팁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당연하지 바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쏘는 방향만 몰입해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진짜 놓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타카 방향을 배웠는데 왜 느리냐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하시죠? 제가 해보니까 타카 쏘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는데 처음에는 그 감각이 없어서 빠르게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꾸준히 하면 한 달 안에 다다다당 연속으로 치는 건 가능할 것 같았어요. 갑자기 팀장님이 타카 치다가 심심하면 하는 동작이 있다고 해서 지켜봤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많이 오글거리더라고요. 이런 게 세대 차이인가요? 목수분들이 다양한 공구를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테이블 스토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일이라는 게 일 배우는 순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심부름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켜만 본다든지 거참들이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요. 보는 것도 배우는 거다.
근데 오늘은 목수 장비 중에 제일 위험한 테이블 쏘거든요. 이게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손가락이 절단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초짜들은 아예 시키지도 않아요.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래도 저는 하루 만에 배울 자신이 있었거든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키면서 원목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이게 약간 밖으로 이렇게 이 결 때문에 네. 이 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으로 오므라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mm 정도, 뭐 많게는 2mm 정도 규격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킬 때. 근데 이거 배우면 네. 바로 현장 네. 투입 되나요? 팀장님께서 일단 시범을 보여주셨는데요. 잘 보시면 오른손은 톱날 쪽으로 밀고 있고 왼손은 뒤에서 밀어주는 동작이거든요. 저 나무가 중간중간에 뻑뻑하게 안 잘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뭔가 미끄럼틀처럼 쭉 나가는 느낌을 못 받으실 거예요. 마지막에는 안전하게 고리로 해서 쭉 미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해볼만한데? 마지막엔 끝까지 밀어줘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 방향으로 밀면 안 되고, 이게 들리잖아요. 네. 받침대가 있으면 안 들리는데 지금 현장 상황이 좁은 데서는 이게 받침대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눌러주면서 그냥 기술을. 이게 기술이네. 마지막이 중요하네. 최대한 톱날하고 멀어진 상태. 네. 걔 너무 얇은데. 이번에는 다른 걸 보여주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나무가 잘려나가는 면이 너무 작지 않나요? 그러면 오른손은 어떻게 하지? 혼자서 연구를 하는 도중 왼손이 톱날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톱날 근처로 가면 뭔가 다칠 것 같다는 이 초보적인 마인드가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건 나 웬만하면 다 하는데 이건 자신이 여러분들은 자신 있나요? 이거는 아니 손이 이게 날이잖아요. 여기 손이 여기 있어요. 위험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현장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죠. 그럼 만약에 이걸 안전하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있죠. 이거 초보자가 되는 거예요? 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권장하지 않아요. 그죠. 항상 숙련자가 교육 후에. 근데 이거는 어떤 일반인이 와도 꺼려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나무, 자, 이런 게 있게 되면, 작업 공간에 있게 되면 이 합판을 치게 되는데 미끄러져서 손이 들어가거나 팔이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 주변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짐이 없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나무를 어떻게 컨트롤하지? 이게 쭉 밀다가 흔들리면 다칠 것 같은데. 밀면서 네. 이렇게 좌우측 이렇게 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네요. 네, 갈 수 있어요. 왼손이 네. 얘를 받쳐주고 있죠. 네. 네, 받쳐주는 동시에 밀어주는 거예요. 왼손은. 네, 그리고 오른손은 거들 뿐이에요. 그래요?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면 일직선으로 쫙 가요. 네. 이게 말은 쉬운데 잘하시는 분들 보면 쉬워 보이죠. 막상 하면 안 되는 게 기술이거든요. 일단 밥 먹고 시작합시다. 식당을 가는데 개구멍이 있다고요? 와, 이런 길이. 이런 것도 좀 짜먹으면서. 아이고, 이건 무슨 코드가 있다. 야, 밥 먹으니까. 이게 뭐야? 야, 이런 길이 있네. 와, 바로 왔네.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테이블 소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셔도 사고는 한순간이잖아요. 이걸 잘할 수 있을지 아니면 포기할지, 정말 하루 만에 가능한 업무인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밥 먹자마자 바로 연습을 했는데요. 이게 뭐가 어렵냐면요, 나무를 밀면서 뜨지 않게 눌러줘야 되고 절대적으로 일자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면 나무가 뜨는 건 작겠는데 계속 앞머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게 실제로 톱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이즈도 제대로 안 나올 것이고, 자칫하면 킥백
킥백이라고 해서 나무가 튕겨나오거나 손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엄청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원장으로 시도를 해보았고요. 팀장님이 도와주셨네요. 손이 톱날과 멀어지는 느낌이라 뭔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처럼 부피가 큰 목재가 편했어요. 손이랑 톱날이랑 멀리 있으니까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할만했습니다.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팀장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서 한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생각으로 해봤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불안했어요. 왜냐면 처음이니까요. 팀장님께서 박수를 쳐주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극강의 난이도였어요. 목재도 길어서 컨트롤이 어려웠고 폭이 작다 보니까 손이 톱날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부담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되면 내 손가락 어떡하지? 하기도 전에 벌써 공포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팀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 분명히 잘 된다고 하셔서 도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정말 중요한데 그 순간에도 손동작을 알려주셔서 무사히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이건 솔직하게 하루 만에 가능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좀 더 안전하게 숙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카가 문제가 아니라 테이블 쏘는 숙련도가 무조건 필요했던 거죠. 쉬운 게 아닙니다. 인테리어 묵스. 팀장님께서 혹시 몰라서 제대로 사이즈가 나왔나 줄자로 보시는 중인데 정확히 50mm가 나왔다고 따봉을 해주셨어요. 따봉! 나이스 굿굿굿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톱날이 안 보이죠. 원목을 휘게 만드시겠다고 작업하는 모습이거든요. 자세히 보니 홈을 2줄이나 만드셔서 힘으로 눌러서 벽에 딱 붙이려는 의도로 보였는데요. 한 2mm 각도가. 그렇죠. 그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와, 네. 하루 일하러 왔는데 이놈의 50 본드 정말 지겹습니다. 어떤 공정이든 빠지지 않고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아까 그 배를 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눌러주면서 막아야 돼. 차선으로. 속구벽이기 때문에 차선으로 찔러줘야 돼. 그래서 막 올라와요. 타카도 그냥 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 쏴야 고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타카 쏘는 방향도 다양한 걸 느꼈습니다. 제가 했으면 생각 없이 그냥 막 쐈겠죠? 얘는 근데 작은 사이즈인가 봐요. 네. 보통 우리가 쓰는 게 900에 1800 정도 많이 써요. 아무리 그래도 인테리어 목스는 타카 작업이 많기 때문에 석고보드 작업을 다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시작점이다 보니까 그 레벨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900에 표시를 해줘요. 네. 이렇게 네. 3mm, 4mm 띄워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걸 쓰네요. 네? 타카핀이네요. 그냥 뭐 바닥에 굴러다니니까 뭐 그냥 쓰면 돼요. 자, 일단 하단부터 맞춰주세요. 2방 정도. 계세요? 네, 눌러가지고 네 위에다. 이 정도요? 네네. 지금 넘어갔죠. 이게 무슨 작업이냐면요, 정확히 석고보드를 세워야 되는데 애초에 바닥에 딱 놓고 하면 좌우측으로 기울이면서 세로 수평을 잡을 수가 없으니 바닥에 어느 정도 띄워 놓으면 세로 수평을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초보 입장에서는 이런 걸 다 놓친다는 거죠. 왜냐, 초보는 모든 게 낯설고 정신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수평을 잡아서 타카 작업을 하는데요. 또 타카 방향을 보세요. 버릇을 못 고치겠습니다. 속도도 느려 터졌어요. 이쁘게 수평으로 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경험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찢기는 느낌은 어떨 때 나냐면 이렇게 붙이면 네 이렇게 부드럽게 살짝 띄어서 어차피 주둥이가 더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박혀. 그러면 45도가 맞는 거네요. 네네. 이렇게 하면 어디 가서 초짜 소리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 느낌으로 마감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직접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작업도 실제로 하면 가로, 세로, 수평, 타카 각도, 50 본드 등등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손이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목수는 초보자와 숙련자의 작업 속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직업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일해봤는데요. 네. 데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네. 지금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네. 거기에 맞게끔 이제 뭐 본인 것을 만들어야 나중에 이제 숙달이 돼서 잘하시겠지만 잘 따라오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저 칭찬받았네요.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혹시 젊은 초보자가 현장에 오게 되면 어떤 기본을 갖춰야 할까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인데 네. 눈치가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아, 센스. 네, 조금 늦게라도 뭐 1, 20분 마감할 때는 그런 것도 융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딱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성적인 사람은 좀 불리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저 직업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막상 깊게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노하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오늘 목수일을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체험을 해보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손재주가 역대급으로 있고 현장 경험도 있고 신체가 건강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6개월 30일 모두 일하고 오늘 팀장님처럼 제대로 된 사수가 있다면 20만원대 인건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보자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경험을 할 만한 현장이 없습니다. 그 소리는 기술을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소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도 해서 꽤 오랜 시간을 필요하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제가 디테일적인 작업이 아닌 단순 작업을 했는데도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라면 결론은 인테리어 목수 쉽지 않다입니다. 근데 기술은 도대체 어디서 배우냐고요? 자기는 이제 자기만의 기술이라고 해서 안 가르쳐 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양성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지금 팀장님처럼 좋은 분을 만나야 되거든요. 약간은 뭐랄까 운명의 상대를 만난다고 할까요?